오늘 의상도 딱 갖춰 입으시고. 멋있으세요. 네. 오, 와. 타이까지 낸 거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본어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게 된 박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락처도 틀렸습니다. 어떤 분? 아니. 네. 자, 그래서 저희 발표 관련해서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시면은 파일 구성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일본어 관련돼서 어떤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제 스타일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는 교육 관련된 게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 효과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자료 제가 받은 자료는 2012년 2월 인하대에서 만든 그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발음 교육 방안 연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번째 파일을 좀 받아서 진행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서론 관련된 게 나오고 뭐 이론적 고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맨 위에 보시면 1번하고 로마자 2번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거기서 오탈자가 딱 보이면서 약간 감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발표 자료인데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자료를 먼저 보게 됐고 첫인상은 딱 이랬고요. 한일 관련해서 자음체계 대조라는 것들 교수님이 좀 이렇게 비교해 놓으라고 하신 게 있어가지고 일단 좀 그 작성을 해드렸는데 자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기류가 성문을 통과하여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어딘가에 어떤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음이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일본어의 자음은 17개 음소가 인정된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이고 그러면 일본어에서는 폐쇄음과 마찰음 계열의 이제 무성음과 유성음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이시는데 혹시 이 P랑 B 관련된 거 T랑 D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조군을 저희 지어놨거든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한일 양일 언어의 자음 체계를 좋은 방법에 따라 폐쇄음, 마찰음, 뭐 파찰음, 비음, 유음, 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좀 했다라는 내용 보실 수 있어요. 폐쇄음은 날숨 관련된 걸로 저희가 많이 또는 적게 터져 나오는 데에 따라 또는 힘을 많이 주고 발음하는 데에 따라 음성적인 차이가 생기며 이 차이가 변별적 자질이 되는 언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간 학문적으로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한국어는 기식의 정도에 따라 격음과 평음으로 구분되고 또 호두 긴장에 의한 경음에 세 가지 대립이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나요? 저는 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꼭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표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약간 표로 먼저 이렇게 좀 비전화해서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뭐 평음과 격음, 경음 해가지고 BPP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뭐 일본어에서는 P랑 D 해가지고 여기서 뭐 파스 관련된 거랑 바스 관련된 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시조음이라든가 연구예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그나마 좀 눈에 보였던 것들 좀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 제 스타일 내에 한번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성음의 존재라는 개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유성음의 뜻이라는 거는 이제 이슬류, 소리성, 소리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 혹시 제가 지금 발음을 할 건데 가라는 발음이 있고 가라는 발음이 있거든요. 둘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한국 사람한테 가랑 가를 비교해 보라고 하면 거의 못하죠. 그냥 가인 거예요. 그게 한국에는 유성음이라는 이 존재가 다르다는 개념이 약간 없어서 그런지 일본에는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거여서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는 발음이다라는 건데 기라는 글자를 보면은 요게 기라는 글자고요. 저게 미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대가 미라고 울려요. 근데 얘는 안 울리고 그냥 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그 차이를 먼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아까처럼 그냥 뭐 B, P, B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세 가지로 나누고 뭐 1번은 무성음, 유성음 이렇게 한다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좀 잘 안 맞아서 요거를 먼저 개념을 유성음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유성음을 듣고 말하기 관련해가지고 구분하는 자음의 개념이 없는 한국인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유성음과 무성음 기가 그냥 기라는 글자로 인식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받아들인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이 자음이 다르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쪽에는 있지만 저희 쪽에는 없고 뭐 저희는 있지만 거기 없는 개념, 이 두 개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자,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발음, 아까 기랑 기 관련된 거, 이 성대가 울리냐 안 울리냐 요 차이 관련된 거를 그냥 이렇게 기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 언어에 있는 그 기라는 걸로 받아들이면은 요게 이제 랑그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체계, 언어 체계로 받아들이는 거를 랑그라고 하는 거고, 파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리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들리는 소리랑 내가 그걸 인식하는 소리의 개념이 둘 다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먼저 좀 알고 이제 교육 일본인들이든 외국인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저 사람들한테는 이거가 매칭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개념부터 먼저 가르쳐야겠다라는 걸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자, 다른 글자, 다른 끝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기, 키 관련된 이 세 글자가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자음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일본어에서는 이제 유성음, 무성음으로 이렇게만 구분이 되고 저거를 그냥 저거를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 이렇게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무성음, 유성음 개념이 여기서는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우리는 저렇게 뭐 평음, 격음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던 발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발음인데 같은 발음으로 인식을 하네라는 양국 한일 간의 서로 다른 랑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상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어떻게 필터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 교육에 들어가는 그 순서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내용에서 한번 이 개념 교육 관련된 거 한번 좀 진행을 해드렸어요. 다른 발음, 다른 글자 해가지고 이게 아까 요 지금 내용을 읽으실 수 있겠나요? 킹이랑 이게 킹이고 저게 킹이고 요 둘 차이. 그래서 근데 금과 은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뜻. 우리는 그냥 킹이라고 그냥 다 한글로 보면 그냥 킹이란 글자로 다 통일되는 류인데 일본인들한테는 완전히 그 기랑 끄처럼 완전히 다른 발음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관련해서 칸코크라고 되어 있는데 칸고크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칸고크, 강고크 그 차이 요게 감옥이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냥 글자 하나에 우리는 구별을 잘 못하는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어디서 왔어요? 라고 일본 사람이 물어보면 저는 감옥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강고크징 데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 관련돼서 유성음, 무성음 개념을 일본인들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저 사람들은 요거를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뒤에서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뭐 여기서 한번 가보죠. 표기 방법 관련돼서 나오는데 일본인들한테 저게 이제 기라는 글자잖아요. 기. 근데 요건 기라고 성대가 올려야 되는 거죠. 기. 근데 그 표시를 이렇게 점 두 개라고 해서 땡땡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거는 기라고 하고 요건 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 기다라는 것들 요 개념부터 좀 한번 알려드리고 저 사람들은 이걸 다른 글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을 표기하는 우측 상단에 이 땡땡이라고 하는 타쿠텐이라고 해서 탁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성음, 무성음을 구분할 수 있는 표기법이 일본에는 존재한다.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니까 요거를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요거를 알면 좋은 게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한국에는 없는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구별할 수 있는데, 요 한번 일본어 읽어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너무 잘하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음상 관련해서 킨쇼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요게 보면은 키라는 글자고 응이랑 시, 요, 우거든요. 네, 일본어 관련돼서 이제 막 글로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일본어를 글로 배운 분들은 이제 발음이 다르게 나간다는 거를, 뭐 국물을 저희가 이제 국물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는 것처럼 이 글자도 그냥 다르게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어 관련돼 가지고 글자를 일단은 작게 붙이는 요음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이 우라고 하는 거를 장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장음 관련된 거는 우리는 장음이라고 해서 뜻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일본어는 뭐 예를 들어 카라는 거랑 카라가 이 두 개가 달라요. 다른 글자, 완전히 뜻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자음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끔 교수님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끊어서 읽게끔 하는 초금 관련된 것도 있고 음을 들여있는 장음 관련된 것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약간 힌트를 좀 한번 드려보면, 이 두 개를 하나로, 요 작게 글자를 요라고 해서 작게 쓰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랑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글자랑 요가 붙어서 쇼라는 게 되는 거고, 뒤에 우가 붙으면서 쇼우가 아니라 쇼오 이렇게 발음해요. 쇼 이렇게. 그래서 흰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언어를 저희가 접하면서 상대도 한국의 언어를 처음 접할 때에 이런 개념 관련된 한국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들과 어떤 게 다른지 이렇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성백성에서 흰쇼, 긴쇼, 도쇼 이렇게 뭐 글자가 다 어떤 좀 발음이 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가 약간의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주요 내용 관련돼서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랑그와 파롤은 적어도 들어는 봤다 정도까지는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다른 발음인데도 같은 글자로 인식을 하는 랑그와 관련된 거, 그리고 분명히 다른 글자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소리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까처럼 뭐 기 이런 것들, 뭐 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글자인데 그거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다른지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끔 파롤이라는 개념.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의 랑그 파롤과 또 일본인 입장에서의 랑그 파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랑그 파롤을 제대로 좀 알고 이렇게 해서 교육에 좀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글을 보여주며 발음을 그냥 외우게 하고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발음 교육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개념 관련된 거, 내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먼저 시각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교육이 재미있고 유익한 걸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일단은 뭐 거의 수업은 이렇게 다 끝이기는 한데 뭐 질문 사항이라던가 요청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 네. 그 금상이 네. 선생님이 쓸 때는 긴쇼라고 긴쇼. 썼지만 발음하실 때는 제가 듣기엔 킨쇼로 들리거든요. 이 네. 키가 네. 첫 단어에 들어갈 때는 약간 키처럼 발음이 돼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뭐 이 발음 관련된 가라는 행에서 가라는 글자를 쓰는 가키쿠케코라는 게 있는데 걔네가 처음 들어갈 때는 크 발음 쪽으로 이렇게 나는 거고 뒤에 들어갈 때는 까 발음처럼 나요. 그래서 다나까 관련돼서 있죠. 그 까가 앞에 까나 뒤에 까나 그냥 다 똑같은 까예요. 근데 발음할 때는 그렇게 뒤에 들어갈 때는 약간 까 쪽으로 가고 앞에 갈 때는 히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기가 아니라 키에 가깝지 않나요? 가케쿠케코 저희 이렇게 외워. 그래서 랑그와 파로를 말씀드린 게 일본인 입장에선 그게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카랑 그렇게. 그렇지만 걔네가 구별하는 건
유성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고 우리가 가까를 다르게 보는 것처럼 그들은 그걸 다르게 본다. 근데 한국은 그런 개념보다는 이 발음이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들. 그게 랑그와 8월 관련된. 상대가 왜 못 알아듣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라는 게 상대의 랑그 8월을 조금 이해하면 충분히 이제 더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교육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좀 들어가고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또 다른 것이 있으실까요? 네.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시라는 거 한번 볼까요? 시라는 거. 자 보면 시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땡땡이 붙거든요. 지금 땡땡 우리 탁점이라고 배웠죠. 성대를 올리는 유성음 관련된 거. 자 그럼 얘는 시인데 얘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지. 자, 그렇지. 지야 지. 그러니까 지라고 하면 혀가 천정을 때리죠. 지라고 할 때 때리는데 이 지는 그냥 성대를 올리는 지예요. 그래서 지랑 지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선생님도 유성음, 무성음을 구분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뭐 시고 얘는 지고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가르치면은 이제 좀 속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 선생님이 이 두 발음이 좀 다르구나. 근데 이 시랑 지 관련돼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또 교육을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까 동상에 도쇼 나오잖아요. 자, 네네. 저기 넘어가 보는데 자 토랑 도 관련된 게 있는데 요것도 그냥 T랑 D 이렇게 발음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게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나라의 D랑 T랑 또 좀 많이 다른 거고 우리가 뭐 따라고 하든 타라고 하든 다라고 하든 무성음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다라는 T 발음으로 들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한국에선 요게 다른 자음을 쓰는 거고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하면서 가르쳐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키가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되지만 중간에 올 때는 끄 소리로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경험을 잘 못하면은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그 일본 글자를 쓰고 그 중간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도 끄에 가깝게 발음하니까 요 느낌을 살려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의 제가 일본어 발음이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그 끄가 우리의 울림처럼 요 후두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셈이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끄 했을 때 여기가 딱딱해지고 힘이 들어가잖아요. 일본어에서 이 중간에 했을 때 제가 들을 때 보면 타치트 때도 다 따식으로 제 귀에는 중간에서는 들리더라고요. 스드보스드로.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서 발음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때 후두에 이런 그 긴장이 일본어에서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랑 따랑 따가 지금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제 발음을 좀 제대로 하자라는 개념이잖아요. 끄를 못하고 끄를 못할 때 이게 중간에 갔을 때는 이게 끄뜨로 발음이 많이 되니까 그 느낌을 좀 살려봐라고 제가 안내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를 하나 그냥 무성음의 D, T 이런 발음으로 되는 거냐 유성음으로 발음되냐 이렇게를 구별을 하니까 그 한국에서는 그런 구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다랑 따라는 거를 같은 발음으로 같은 글자로 인식을 하는 개념. 일본인들은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좀 교육 수법이 좀 더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뭐 딸을 유성음으로 할 수가 있나? 딸은 잘 모르겠어요. 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아마 요 첫 글자 할 때는 좀 드랑 드 관련돼서 조금 다르니까,
근데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유성음의 힌트를 드리면 발음을 하기 전에 으라는 발음이 먼저 조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도다 그러면 도, 도 이렇게 하면 으라는 발음을 하면서 이게 성대가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그냥 그 유성음으로 발음이 돼. 기나 까도 마찬가지로 가랑 까 이거랑 좀 제가 지금 발음을 하면서 약간 짧게 말하면은 뭐 무성음인 것처럼 되는데 그 짧고 고 개념은 아니에요. 고 개념은 아니고 좀 제가 구별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고 관련된 것도 네 그런 의미.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발음표를 맞춰도 될까요? 아 이게 끝인가요? 네네 그러면 끝입니다. 일본어하고 그 한국어의 자음 모음 대조는 아. 없을까요? 네 그거는 따로 원하시면 따로 또 준비해드리죠. 따로 오는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 우리 기말에 이게 최종본 내실 때는 자모음을 대조한 게 추가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마지막이 진행 예상 효과 관련된 거랑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가 요청사항 관련된 걸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혹시 더 원하시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하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게 아니고 네네. 일본어의 그 음운과 한국어의 그 음운이 달라서 일본어 학생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 네. 한국어 발음이 힘든 거 있잖아요. 일본 학생이 한국어 발음을 할 때에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발음을 좀 정확하게 그 교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조금 더 쪽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우리가 수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전초적으로 밑으로 이런 것들을 개념을 깔아보고 너희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를 내가 일본어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초창기에 교육 초반에 한번 시작을 해보고 가자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다음 단계인데 다음 발표에는 그걸 좀 준비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